이어서 또 문자 상담 좀 나눠보겠습니다. 문자도 많이 보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자, KB금융 나눠볼게요. 집중해보세요. 매수 가격은 56,200원이고요. 비중은 지금 30%인데 진단 부탁합니다 하시면서 김도견 팀장님께 문자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0445님 고맙습니다. 자, KB금융 오늘 좀 하락을 했었어요. 57,000원 선에서 마감을 했는데 팀장님 어떻습니까? KB금융 조금 더 가져가도 괜찮을 것 같죠? 네. 네. 일단은 뭐 하락하는 역추세를 좀 돌파를 했기 때문에 이제 상승 추세를 전환을 앞두고 있습니다. 뭐 단기 수급적인 부분들 때문에 좀 밀렸습니다만 뭐 추가적인 상승은 일단은 가능할 수 있다. 다만 상승에 대한 탄력 자체는 뭐 그렇게 강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먼저 업황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린다라고 하면 이제 같은 금융업종이다라고 하면 우리가 금융이다라고 하면은 뭐 은행, 뭐 증권, 보험 이 세 업종을 들 수 있는데 일단 모멘텀적인 부분에서 상당히 좀 떨어지는 것이 은행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은행은 뭐 우리 MTN 방송에서도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대출을 많이 해줘야 수익이 커지는 구조입니다.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안정적인 이익은 창출되고 있습니다만 거기서도 초과적인 이익을 얻기에는 상당히 좀 부족한 이런 부분들이 지금 대두가 되고 있어서 지금 뭐냐면 지금 가계대출 자체가 거의 지금 포화 상태에 이르고 있는 구간이어서 뭐 과거와 같이 뭐 신규로 이제 신규 주택 담보 대출이 뭐 갑자기 또 급증을 한다거나 뭐 이럴 지금 여건이 좀 아니기 때문에요. 이익에 대한 부분들이 개선은 되고 있으나 그 개선의 폭이 아주 드라마틱하지는 않다. 그렇다라고 하면 주가로서도 드라마틱한 부분들이 좀 배제가 좀 될 수 있다.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일단 이거, 뭐 단기 차트를 보시면서 좀 설명 좀 드리면은요. 일단 단기적으로 보시게 되면은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들이 발생을 하면서 단기 역추세에 대한 내용들을 상향 돌파를 했죠. 지금 안착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내용들 진행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많이 보유를 하신다라고 하면 62,000원 부분까지는 홀딩 관점을 유지를 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만약에 이제 재차 반락이 이어지게 된다라고 21선 하회를 한다라고 하면은 일단은 뭐 단기적으로는 좀 정리를 좀 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왜 모멘텀이 정리하라고 하는 것이 주가가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과거 이제 2009년도부터 반등을 볼 때 은행주가 당연히 경기 회복이 초입 구간에서는 강할 수밖에 없죠. 근데 그 이후에 2010년도에 완전히 시장에서 배제를 되고 있고 2011년도에도 사실 시장에서 좀 주목을 받아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은행 움직임이 없는 것은 뭐냐면은 본격적인 업황 개선까지는 아직까지 불투명한 부분들이 많아서 그렇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행주에 대해서는 일단 가격적인 메리트를 갖고 있기 때문에 가격적인 메리트 쪽으로 좀 접근을 단기적으로 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추가적인 모멘텀이 더 형성되는 구간까지는 너무 이렇게 좀 이제 은행주도 드디어 이제 가는구나, 계속 갈 거다, 이렇게 좀 보시기는 아직까지는 좀 이르다, 이렇게 말씀 좀 드려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은행주에 대해서 팀장님께서 조금은 이제 보수적인 관점에서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조금 긍정적인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환율 하락기에는요, 해외 판매 채권에 대한 리스크 프리미엄이 줄어듭니다. 그러면서 은행에 대한 수익성이 좀 좋아지고요. 또 전통적으로 환율 하락기에 외국인들이 자금이 들어와서 은행주에 투자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 부분들 조금 체크를 하신다면 긍정적인 요소로서 판단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네, 두 가지 모두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계속해서 다음 종목 나눠보겠습니다. 남해화학인데요. 매수 가격은 15,500원이고 비중은 20%입니다. 중장기로 보고 있는데 진단 부탁드립니다 하시면서 6667님께서 문자를 보내주셨네요. 고맙습니다. 남해화학 최근에 저점을 한번 찍고 좀 조금씩 올라오는 모습입니다. 아무래도 원자재 가격 에 대한 얘기들 또 그 곡물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것 같은데 남해화학 좀 전망 또 전략 좀 세워주시죠. 남해화학은 주가가 지난 2005년도에 곡물 가격이 올라가면서 5,000원짜리, 2,000원짜리가 주가가 한 3만 원까지 가면서 우리가 많이 추천해서 수익이 났던 종목인데 한 3년간 쉬었습니다. 최근 다시 국제 곡물 가격, 밀가루라든가 원당 가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올라가고 있고 국제 곡물 가격이 올라가다 보면 이런 베트남 같은 데는 2모작, 3모작까지도 할 수 있죠. 그러다 보니까 동남아로 수출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2006년, 7년도 주가가 3만 원까지 갔다가 한 3년간 쉬었고 작년에 흑자가 237억 흑자 났고요. 1분기 보니까 한 124억에서 61% 증가한다고 나오네요. 그래서 주가는 거의 3년간 하락해서 바닥에 들어왔다. 그래서 아직 이렇게 전방산업 관련주가 아니기 때문에 자동차라든가 이런 반도체라든가 철강이 많이 올랐고 2009년, 10년, 11년, 3년째 올랐고 이쪽은 내수 관련주랑 마찬가지고 비료 관련주이기 때문에 약간 쉬었는데 이제 내수 관련주가 좀 빛을 볼 수 있는 그런 타임이죠. 그래서 때는
바닥은 왔는데 지금 당장 수급이 좋지 않기 때문에 기관이나 외국인이 안 샀습니다. 그래서 수급이 좋지 않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걸리고 지난번에 21,000원까지 갔다가 한 3개월 빠져서 14,000원까지 밀렸는데 14,000원 정도는 지난번에 이렇게 보시면 지난 12,000원하고 이렇게 해서 전저점을 깨지 않았기 때문에 대충 14,000원 그 정도 가면은 바닥은 형성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당장은 안 갈 것 같고요. 조금 중기적으로 본다면 뭐 지금 뭐 중기로 간다고 하면은 한 올 하반기가부터 2분기 좀 지나서 빠르면 한 5월달 정도 아니면 한 3, 4분기 정도부터 올라올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2006년도부터 올라오는데 2006년도 상반기라고 생각하시면 그런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지금 2006년도 뭐 한 5월달 정도 됐다. 4월달, 5월달. 그러면 하반기 올라오죠. 2006년도, 2007년도. 그러니까 올해 지금 4월달이니까 올해 하반기부터 시작하면은 2011년, 12년도냐 그때 주도주로 바뀌겠죠. 그래서 곡물 가격이 올라가고 비료 가격도 조금 더 올라오겠죠. 그래서 좀 중기적으로 1년 이상 갖고 있으면 수익이 나는데 조금 당장 한두 달 만에는 수익은 나지 않고 좀 시간이 필요한 그런 종목일 것 같습니다. 네. 굉장히 이제 긴 호흡에서 설명을 하셨는데요. 두 가지 첨부적인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곡물 관련주도 또 비료 관련주도는 두 가지 모멘텀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상기후가 되겠는데요. 네. 같은 면적에서 더 많은 어떤 곡물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예전보다 더 많은 비료가 필요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좀 더 모멘텀을 받을 수가 있고요. 지금과 같이 고유가 시대에는 바이오 디젤, 사탕수수라든가 옥수수에 대한 수요가 좀 더 많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좀 모멘텀이 있을 수가 있겠고요. 마지막으로 화면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화면이 국제 곡물 가격을 인덱스화 시켜놓은 차트입니다. 곡물 가격 보시면 지속적으로 올라가는 상승 추세에 있습니다. 곡물 가격의 상승세가 좀 더 두드러진다면 이 비료 관련주들은 좀 더 모멘텀을 받을 수 있다는 부분 체크하시면서 매매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전화와 문자로 접수받은 종목에 대해서 상담을 나눠봤는데요. 상담받은 종목에 대해서 조금 더 알고 싶으시면 두 분의 카페를 문의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채팅방을 통해서 접수받은 종목은 잠시 후에 상담을 해드릴 테니까요.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